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건강이 최고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병원에 다니며 건강을 챙겼지만 결국 외로움에 지쳐버린 사람도 있고, 몸은 조금 약해도 늘 웃고 사랑받으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은 건강은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보다 훨씬 중요한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0가지를 알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고 존중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 노년의 가장 큰 병은 외로움입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기면 삶의 의욕도 함께 사라집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고 합니다. 친구 한 명, 대화 나눌 이웃 한 명이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돈이나 명예가 사라져도 곁에 함께 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젊을 때부터 쌓아온 우정도 소중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 산책길에서 만나는 이웃들과의 짧은 대화, 이런 작은 만남들이 모여 큰 위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만의 세계에 갇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 작은 용기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필요로 해주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야말로 진정한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질보다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지인보다는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아직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만들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의 평온. 불안과 분노는 노년을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나 하는 후회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은 몸과 마음을 모두 갉아먹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어떤 약보다도 강력합니다. 사소한 일에 화내지 않고 받은 상처를 오래 끌고 다니지 않는 태도는 몸의 회복력까지 높여줍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는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현재에 머물러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의 불확실함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은 현재의 행복을 빼앗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것,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창밖의 새소리에 귀 기울여 보고 바람이 나무잎을 흔드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런 작은 현재의 순간들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화가 날 때는 잠깐 멈춰서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 감정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물어보십시오. 10년 후에도 기억날 일인지, 아니면 일주일 후에도 중요할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화나는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닌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온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과 분노를 계속 품고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만 더 무겁게 만듭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 삶의 의미와 목표. 건강한 몸도 의미 없는 삶 속에서는 무기력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나는 무엇을 할까라는 기대와 설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작은 목표도 충분합니다. 꽃에 물을 주는 일, 손주에게 전화하는 일, 새로운 책 한 권을 읽는 일, 산책로를 한 바퀴 도는 일, 이런 작은 목표들이 삶을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 됩니다. 목표는 반드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하나씩이라도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매일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삶의 리듬이 됩니다. 어제 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함보다는 지속 가능함이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때로는 목표를 바꾸는 것도 지혜입니다. 젊을 때의 목표와 나이 든 후의 목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목표가 있으면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자신이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제적 자립.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스스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능력은 필요합니다. 경제적 자립이 무너지면 자존심이 상하고 인간관계도 왜곡됩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보다는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지혜도 하나의 소득입니다.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기르십시오. 젊을 때처럼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박하지만 자립적인 삶이 화려하지만 의존적인 삶보다 훨씬 존엄합니다. 연금이나 저축이 많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현재 가진 것으로 어떻게 슬기롭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가계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히 알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불안감은 실제 경제 상황보다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클 때가 많습니다. 막연한 불안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비상시를 위해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면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존엄과 품격. 몸은 늙어도 품격은 늙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빛납니다. 품격은 목소리의 톤, 말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끝까지 존경받습니다. 존경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품격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옷을 입거나 화려한 장식을 하는 것이 품격이 아닙니다. 진정한 품격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중심이 바로 품격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겸손함도 품격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자랑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런 열린 마음이 진정한 어른의 품격입니다. 말을 할 때도 신중하십시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은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잠깐 멈추고 생각한 후에 말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여섯 번째, 감사하는 태도. 불만으로 하루를 채우는 사람은 늘 외롭습니다. 반대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사랑받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전염성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아직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도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어 감사하다.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노년의 마음을 젊게 만듭니다. 감사는 연습이 필요한 마음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세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볕, 맛있는 차 한 잔, 친구의 안부 전화, 이런 소소한 것들도 모두 감사의 대상입니다. 없는 것을 세는 것보다 있는 것을 세는 것이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느끼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의 소중함을 인식해 보십시오.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건강에도 좋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또한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해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속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듣는 사람도 기쁘게 하고 말하는 자신도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7번째, 배움과 호기심. 나이가 들면 다 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배움을 멈추는 순간 마음과 뇌는 급격히 늙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스마트폰 하나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끊임없이 배우려는 태도가 삶을 생기 있게 만듭니다. 호기심은 젊음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 왜 그럴까? 라는 궁금증이 삶을 더 흥미롭게 만듭니다. 호기심이 있으면 매일이 새롭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70에 시작한 것이라도 10년 후면 10년의 경험이 됩니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면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우는 과정에서의 실패는 창피한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증거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처음엔 모두 서툴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것이 오히려 더 진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뇌를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노인대학이나 문화센터의 강좌에 참여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배워나가는 재미를 느껴보십시오. 배움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즐겁습니다. 8번째, 봉사와 나눔.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삶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는 순간 삶의 의욕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길에서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횡단보도에서 어려워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작은 나눔이 쌓여 자신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나누는 것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눌수록 더 많아지는 것이 마음의 풍요로움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기쁨을 경험해 보십시오.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더 클 때가 많습니다.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고, 시간을 나누는 것도 귀한 봉사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 자체가 젊은 세대에게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이 많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복지관이나 도서관, 병원 등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을 찾아보십시오. 봉사는 받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자신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자존감을 높여주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9번째, 가족과의 화해. 많은 이들이 말년에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 특히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오래된 상처를 끝내 풀지 못한 채 떠난다면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이면서 동시에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노년의 마음을 가장 가볍게 만듭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용기가 평생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화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자존심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한 화해가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안부 한 통화, 문자 메시지 하나라도 좋은 시작이 됩니다. 잘 지내고 있냐? 는 한마디가 얼어붙은 관계를 녹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보다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을 텐데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 있을 것입니까? 가족 간의 갈등은 대부분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가 크고 실망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에 그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화해는 한 번에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번의 시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10번째, 웃음과 유머. 웃음은 최고의 젊음의 비결입니다. 진지함만 가득한 사람보다 가볍게 웃어넘길 줄 아는 사람이 오래갑니다. 유머는 단순히 즐거움이 아니라 삶을 가볍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무거운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마법과 같습니다. 삶이 무거워질수록 웃음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건강도 지킵니다. 웃음은 최고의 치료제이자 최고의 예방약입니다.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가끔은 웃어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실수하는 자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실수나 약점도 때로는 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웃음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행복입니다. 웃음은 전염됩니다. 여러분이 웃으면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웃게 됩니다. 억지로 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웃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 더 소중합니다. 일상 속에서 웃을 거리를 찾아보십시오. 손주들의 엉뚱한 말과 행동, 옛 친구들과의 추억담, 이런 것들이 모두 웃음의 소재가 됩니다. 유머 감각을 잃지 마십시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재미없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많은 만큼 더 풍부한 유머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옛날 이야기들도 재미있는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 10가지가 바로 건강보다 더 중요한 노년의 참된 자산입니다. 첫째, 따뜻하고 진실한 인간관계. 둘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온. 셋째, 매일을 의미 있게 만드는 삶의 목표. 넷째,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다섯째, 어떤 상황에서도 빛나는 존엄과 품격. 여섯째, 작은 것에도 기뻐하는 감사의 마음. 일곱째, 늘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호기심. 여덟째, 나누는 기쁨을 아는 봉사의 정신. 아홉째, 용서와 화해로 이루는 가족의 화목. 열째, 삶을 밝게 만드는 웃음과 유머. 건강은 언젠가 약해질 수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지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빛나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성숙의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삶의 진정한 가치를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순간들이 이 10가지 자산을 쌓아온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이 중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분명 더욱 빛날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신만의 속도로 하면 됩니다. 진정한 노년의 아름다움은 젊음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나이에만 가능한 깊이와 여유를 마음껏 즐기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달려가느라 놓쳤던 소소한 일상의 행복들을 이제는 천천히 음미할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의 따스함, 차 한 잔의 향기, 가족들의 웃음소리, 오랜 친구와의 대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무엇을 더 성취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까지 충분히 많은 것을 이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편안하게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고 매 순간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작은 꿈이라도 좋으니 계속 꾸어보십시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십시오. 수고했다, 잘했다라고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분들과 이 소중한 지혜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십시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10가지 자산으로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그래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웃음과 감사로 가득한 날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건강이 최고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병원에 다니며 건강을 챙겼지만 결국 외로움에 지쳐버린 사람도 있고, 몸은 조금 약해도 늘 웃고 사랑받으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은 건강은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보다 훨씬 중요한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0가지를 알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고 존중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 노년의 가장 큰 병은 외로움입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기면 삶의 의욕도 함께 사라집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고 합니다. 친구 한 명, 대화 나눌 이웃 한 명이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돈이나 명예가 사라져도 곁에 함께 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젊을 때부터 쌓아온 우정도 소중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 산책길에서 만나는 이웃들과의 짧은 대화, 이런 작은 만남들이 모여 큰 위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만의 세계에 갇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 작은 용기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필요로 해주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야말로 진정한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질보다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지인보다는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아직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만들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의 평온. 불안과 분노는 노년을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나 하는 후회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은 몸과 마음을 모두 갉아먹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어떤 약보다도 강력합니다. 사소한 일에 화내지 않고 받은 상처를 오래 끌고 다니지 않는 태도는 몸의 회복력까지 높여줍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는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현재에 머물러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의 불확실함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은 현재의 행복을 빼앗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것,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창밖의 새소리에 귀 기울여 보고 바람이 나무잎을 흔드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런 작은 현재의 순간들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화가 날 때는 잠깐 멈춰서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 감정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물어보십시오. 10년 후에도 기억날 일인지, 아니면 일주일 후에도 중요할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화나는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닌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온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과 분노를 계속 품고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만 더 무겁게 만듭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 삶의 의미와 목표.
건강한 몸도 의미 없는 삶 속에서는 무기력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나는 무엇을 할까라는 기대와 설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작은 목표도 충분합니다. 꽃에 물을 주는 일, 손주에게 전화하는 일, 새로운 책 한 권을 읽는 일, 산책로를 한 바퀴 도는 일. 이런 작은 목표들이 삶을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 됩니다. 목표는 반드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하나씩이라도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매일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삶의 리듬이 됩니다. 어제 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함보다는 지속 가능함이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때로는 목표를 바꾸는 것도 지혜입니다. 젊을 때의 목표와 나이 든 후의 목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목표가 있으면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자신이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제적 자립.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스스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능력은 필요합니다. 경제적 자립이 무너지면 자존심이 상하고 인간관계도 왜곡됩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돈에 많고 적음보다는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지혜도 하나의 소득입니다.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기르십시오. 젊을 때처럼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박하지만 자립적인 삶이 화려하지만 의존적인 삶보다 훨씬 존엄합니다. 연금이나 저축이 많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현재 가진 것으로 어떻게 슬기롭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가계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히 알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불안감은 실제 경제 상황보다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클 때가 많습니다. 막연한 불안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비상시를 위해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면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존엄과 품격. 몸은 늙어도 품격은 늙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빛납니다. 품격은 목소리의 톤, 말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끝까지 존경받습니다. 존경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품격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옷을 입거나 화려한 장식을 하는 것이 품격이 아닙니다. 진정한 품격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중심이 바로 품격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겸손함도 품격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자랑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런 열린 마음이 진정한 어른의 품격입니다. 말을 할 때도 신중하십시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은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잠깐 멈추고 생각한 후에 말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여섯 번째, 감사하는 태도. 불만으로 하루를 채우는 사람은 늘 외롭습니다. 반대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사랑받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전염성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아직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도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어 감사하다.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노년의 마음을 젊게 만듭니다. 감사는 연습이 필요한 마음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세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볕, 맛있는 차 한 잔, 친구의 안부 전화, 이런 소소한 것들도 모두 감사의 대상입니다. 없는 것을 세는 것보다 있는 것을 세는 것이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느끼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의 소중함을 인식해 보십시오.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건강에도 좋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또한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해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속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듣는 사람도 기쁘게 하고 말하는 자신도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7번째, 배움과 호기심. 나이가 들면 다 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배움을 멈추는 순간 마음과 뇌는 급격히 늙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스마트폰 하나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끊임없이 배우려는 태도가 삶을 생기 있게 만듭니다. 호기심은 젊음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 왜 그럴까? 라는 궁금증이 삶을 더 흥미롭게 만듭니다. 호기심이 있으면 매일이 새롭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70에 시작한 것이라도 10년 후면 10년의 경험이 됩니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면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우는 과정에서의 실패는 창피한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증거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처음엔 모두 서툴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것이 오히려 더 진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뇌를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노인대학이나 문화센터의 강좌에 참여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배워나가는 재미를 느껴보십시오. 배움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즐겁습니다. 8번째, 봉사와 나눔.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삶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는 순간 삶의 의욕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길에서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횡단보도에서 어려워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작은 나눔이 쌓여 자신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나누는 것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눌수록 더 많아지는 것이 마음의 풍요로움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기쁨을 경험해 보십시오.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더 클 때가 많습니다.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고, 시간을 나누는 것도 귀한 봉사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 자체가 젊은 세대에게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이 많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복지관이나 도서관, 병원 등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을 찾아보십시오. 봉사는 받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자신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자존감을 높여주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9번째, 가족과의 화해. 많은 이들이 말년에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 특히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오래된 상처를 끝내 풀지 못한 채 떠난다면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이면서 동시에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노년의 마음을 가장 가볍게 만듭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용기가 평생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화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자존심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한 화해가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안부 한 통화, 문자 메시지 하나라도 좋은 시작이 됩니다. 잘 지내고 있냐? 는 한마디가 얼어붙은 관계를 녹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보다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을 텐데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 있을 것입니까? 가족 간의 갈등은 대부분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가 크고 실망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에 그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화해는 한 번에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번의 시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10번째, 웃음과 유머. 웃음은 최고의 젊음의 비결입니다. 진지함만 가득한 사람보다 가볍게 웃어넘길 줄 아는 사람이 오래갑니다. 유머는 단순히 즐거움이 아니라 삶을 가볍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무거운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마법과 같습니다. 삶이 무거워질수록 웃음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건강도 지킵니다. 웃음은 최고의 치료제이자 최고의 예방약입니다.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가끔은 웃어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실수하는 자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실수나 약점도 때로는 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웃음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행복입니다. 웃음은 전염됩니다. 여러분이 웃으면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웃게 됩니다. 억지로 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웃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 더 소중합니다. 일상 속에서 웃을 거리를 찾아보십시오. 손주들의 엉뚱한 말과 행동, 옛 친구들과의 추억담, 이런 것들이 모두 웃음의 소재가 됩니다. 유머 감각을 잃지 마십시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재미없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많은 만큼 더 풍부한 유머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옛날 이야기들도 재미있는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 10가지가 바로 건강보다 더 중요한 노년의 참된 자산입니다. 첫째, 따뜻하고 진실한 인간관계. 둘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온. 셋째, 매일을 의미 있게 만드는 삶의 목표. 넷째,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다섯째, 어떤 상황에서도 빛나는 존엄과 품격. 여섯째, 작은 것에도 기뻐하는 감사의 마음. 일곱째, 늘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호기심. 여덟째, 나누는 기쁨을 아는 봉사의 정신. 아홉째, 용서와 화해로 이루는 가족의 화목. 열째, 삶을 밝게 만드는 웃음과 유머. 건강은 언젠가 약해질 수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지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빛나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성숙의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삶의 진정한 가치를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순간들이 이 10가지 자산을 쌓아온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이 중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분명 더욱 빛날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신만의 속도로 하면 됩니다. 진정한 노년의 아름다움은 젊음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나이에만 가능한 깊이와 여유를 마음껏 즐기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달려가느라 놓쳤던 소소한 일상의 행복들을 이제는 천천히 음미할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의 따스함, 차 한 잔의 향기, 가족들의 웃음소리, 오랜 친구와의 대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무엇을 더 성취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까지 충분히 많은 것을 이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편안하게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고 매 순간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작은 꿈이라도 좋으니 계속 꾸어보십시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십시오. 수고했다, 잘했다라고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분들과 이 소중한 지혜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십시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10가지 자산으로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그래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웃음과 감사로 가득한 날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